어제까지 제가 이제 좀 최종 좀 어느 정도 일부 작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예비고이 지금 어머님들이실 건데 아마 좀 참고 자료로 쓰시기에는 좋을 것 같고요. 좀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사진 촬영은 허용은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좀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수능 영역별 분석 결과를 좀 먼저 한번 볼 건데요. 일단 국어하고 영어, 수학을 일단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평균은 다 떨어졌어요, 이번에. 아직 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은 지금 국어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3점 가까이 지금 보이시나요? 예, 거의 뭐 12점 가까이 지금 떨어졌고요. 수학 가형 같은 경우도 10점 가까이 지금 떨어졌고, 그 다음에 나형도 제가 분석한 거로는 거의 한 2점 정도. 그러니까 나형은 별로 차이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따가 제가 그 뒤에 부수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꾸자꾸 국어는 올해 같은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은 일단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금 언론에서도 점수 차이는 크게 변동이 없다. 등급 간의 1등급 컷도 지금 보면은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변동이 없거든요. 언론에서 발표한 것들도. 그 다음에 지금 문과 수학 같은 경우만 4점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번에 수학 같은 경우도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예년이랑 똑같았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올해 고3들이 수학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배점 부분에서 좀 실패가 있었어요. 배점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그랬잖아요. 자, 예전 같은 경우에 21번, 29번, 30번 일단 제껴놓고 풀어라. 그래 놓고 시간 남으면 21번, 29번, 30번 푼다. 요런 방식이 많이 적용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그런 전략을 고수했던 아이들이라면 아마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21번, 29번, 30번이 여태까지 몇 개년도의 난이도보다 좀 쉬웠어요. 그리고 3점짜리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점수가 비슷하게 보인 듯 했지만 비슷하게 나왔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번, 29번을 틀려서 92점이었으면 이번에는 21번하고 29번 중에 하나는 맞췄어요. 그리고 3점짜리에서 틀려서 92점이 나왔다. 88점이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고 가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사실은 이제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그쵸? 지금 영어도 사실은 이번에 또 쉬운 것도 아니었어요. 약 한 4.5% 정도가 1등급이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다 다운이 된 상태인데 국어는 이 기조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이 기조로. 왜 그러냐면 국어는 뭐 여기서 더 쉽게 내지 않겠냐 하는데 부모님들 아시겠지만은 수학에서 난이도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내도 어렵고 어렵게 내도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쉽게 내도 어렵고 어렵게 내도 어렵기 때문에 항상 어렵게 변별력을 둘 수 있는 거는 언어다, 국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난이도 조절을 시도를 하게 되면 올해 같은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 3점짜리하고 4점짜리 이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다.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21번하고 29번을 버리는 전략을 갖고 갔을 경우에 오히려 역으로 당할 가능성도 훨씬 높다. 이게 지금 수학 같은 경우는요, 따져보면은 언제냐면 2000년, 2010년도 그때가 그랬었거든요. 그때 우리 보통 16번에 직역 문제 같은 거 나오잖아요. 박스에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통 상위권 애들이 16번을 하고 21번, 29번을 조금 약간 뒤에 놓고 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애들이 그 부분을 먼저 손을 댔냐 안 댔냐를 가지고 시간이 남았냐 안 남았냐가 있었어요. 올해도 약간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지금 어려웠네, 우리 아이가 어떡하지,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국어는 자꾸자꾸 어렵게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올해처럼 더럽지는 않겠죠. 선생님도 풀어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여기에서 이 난이도는 유지를 할 거다.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조절을 하면 할수록 3점짜리, 4점짜리
이 부분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꾸자꾸 트레이닝을 해줘야 되고,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은 어떤 시험지가 나와도 100점 맞을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내신 시험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약간 쉬워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거꾸로 어려워지는 학교들도 있지만 쉬워지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보통 보면 지금 아이들이 우리 보통 4점짜리라고 해가지고 고3들 재수생들 제가 보면 킬러 문항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잘 풀어요. 그런데 3점짜리 주면 못 풀어요. 왜? 더럽게 의심이 많거든. 애들이 되게 쉽다라는 생각을 해. 의심이 많아요. 딱 다 풀어놓고 이게 맞을까? 막 의심을 해요.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그런 대비들이 지금 내신 시험과 동일하게 수능도 똑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탐 같은 경우도 사탐하고 사실은 과탐은 이 앞에 불을 하나 끌까요? 잘 보이세요? 찍으실 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죠? 여긴가? 잘 보이세요? 더? 네. 예. 그리고 사탐하고 과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별로 차이는 없었어요. 별로 차이는 없었어요. 많은 큰 차이는 보이진 않았다. 그래서 작년하고 정시로 굳이 데이터를 뽑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탐구에서는 큰 변동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계속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지금 과탐 같은 경우도 1, 2 부분 보시게 되면 큰 차이는 많이 없어요. 작년하고 거의 평균의 1, 2점 차이가 커봤자. 찰칵 소리 안 들리고 3초 후에 넘기기. 따다다다 이것만 안 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영역별 등급 구분 점수를 한번 볼 건데요. 이번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본 건데 국어가 어렵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 점수를 지금 만점 맞았을 때 146점 정도 예상을 해요. 작년에 130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약 10점 이상, 12점, 13점 정도가 상승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시 기준으로 조금 본다라고 치면, 이 부분을 좀 계산을 해줄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데이터하고 올해 굉장히 많이 무너질 거예요. 평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시에서는 원점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또 있을 수가 있냐면, 이따가 뒤에 제가 표로 잠깐 보여드릴 건데 등수 변동이 굉장히 심할 거다. 표준 점수 이 폭 때문에 140점 넘어간 게 지금 오랜만이에요. 언어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100점 같은 경우는 146점, 1등급 86점 컷으로 잡아놨을 때 85, 86 정도로 보고 있고, 이날 저는 최악의 상황에는 84점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언어 같은 경우 애들이 답을 제대로 잘 안 적어 왔을 것 같아요. 애들이 그날 멘붕이 와서.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올해 이번에 고3들 상담을 좀 해보니까 작년하고 다르게 불분명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애들이 안 써온 걸 틀렸다라고 계산해온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4개를 안 써왔으면 2개는 맞고 2개는 틀렸다라고 계산을 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최악의 상황이 이번에 언론에서 배포한 것보다 1, 2점은 더 떨어져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표준 점수도 저는 더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왜 그러냐면 이 표준 점수는 뭐에 영향을 받는 거죠? 평균에 영향을 받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서 결시율하고 이번에 10% 정도가 시험을 안 봤어요. 접수를 하고.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이었을까요? 납치된 애들도 있겠죠. 납치된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시에서. 그쵸? 그러면 거의 그 애들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애들이에요. 거의 대다수 애들이 결시율 중에. 물론 뭐 특성하고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저는 평균이 좀 더 낮아졌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해가 거듭될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뭐가 없어지고 있죠? 최저가 없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애들이 더 빠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작년 결시율, 재작년 결시율, 올해 경시를 비교해놓고 보면 저는 조금 더 평균보다 조금 더 잘하는 아이들이 빠진다라고 본다면 평균은 더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표준 점수에도 영향을 끼칠 거고 분명히 시험 중간에 벌써부터 한 20번 풀면서부터 포기하는 애들 나왔을 거다. 애들 멘탈 집에 갔을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왔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는 이거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부분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수학 같은 경우는 최고점 100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과 같은 경우는 133점 보고 있고요. 나영 같은 경우도 이번에 143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까 평균을 잡아봤을 때. 특히나 아까 나영 같은 경우에서 3.4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왜 그러냐면 애들이 분명히 문과 애들 같은 경우는 중상위권 애들이 3점짜리를 고집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렸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18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뭐 가영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지금 나영에서는 굉장히 큰 8점 정도면 굉장히 큰 점수죠 지금. 그쵸? 그래서 지금 문과 같은 경우도 조금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지금 영어 같은 경우도 1등급의 지금 비율을 지금 제가 6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지금 제가 보는 건 한 6.3% 정도 6.3에서 6.5% 정도 되거든요. 작년이 지금 10점 이게 지금 잘못 써놨는데 10.3%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약 4% 정도 떨어진 건데 자 그러면 4%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쵸? 1등급의 비율이 그러면 이번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거냐면 분명히 지금 수능 보고 지난 주말부터 뭐가 시작이 됐어요? 논술이 시작이 됐죠? 최저에서 애들 박살났을 거다. 최저 못 맞춰서. 그래서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 최저만 맞췄으면 논술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최저만 맞추면.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가 보통 뭐 우리 논술 경쟁률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100대 1은 애교죠. 그쵸? 근데 가면 일단 30명이 안 와요. 100명 중에. 일단 안 와요. 거기다가 30명은 기본적으로 일단 안 와요. 그냥 그 애들 기부하는 애들이에요. 대학에. 원서비. 그 다음에 또 30명이 안 와요. 어떤 애들이 안 올까요? 수능 보고. 최저 못 맞추는 애들. 최저 못 맞추는 애들이 안 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논술 어지간히 적당히만 쓰면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70% 이상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제일 저는 이번에 애매한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영어 내가 1등급이라고 안심했다가 2등급으로 밀린 그 4%들, 4~5%들. 그 다음 두 번째 제일 애매한 애들이 어느 애들이냐? 국어 84, 85, 86 맞은 애들. 내가 1등급일까 아닐까? 84, 85, 85점이 제일 애매하겠죠. 그래서 85점이어서 1등급이면 내가 최저가 되고 안 되고 지금 의대 같은 경우는 논술이 거의 4개 합이 5거든요. 그러니까 미치겠지. 그래도 걸렸어도 무조건 가야 된다.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욱인다나 이렇게 난이도가 어렵고 예측하기 힘들고 언론에서 발표한 커트라인에 걸리면 무조건 가야 돼요. 그때는 무조건 가야 돼요. 왜? 1점, 1, 2점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이렇게 항상 발표하는 거 저도 분석하는 거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저도 항상 1점 높게 나올 경우도 있지만 1점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맞추는 경우는 한 45%에서 5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맞출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거 된다 안 된다를 먼저 섣불리 결정하셨으면 이번에 아마 완전히 박살날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한국사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한국사하고 사회탐구 같은 경우 원점수하고 표준점수 한번 쭉 예측해봤는데 18년도하고 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이거 좀 작아요. 한 면에 다 넣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 과목하고 한국사까지 다 넣어놨고요. 문과는 별로 또 관심 없으시잖아요. 어떤 어머니는 가끔 그래. 성질 급한 어머니는 빨리 넘기래. 자, 과학탐구예요. 과학탐구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별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과학탐구 때문에는
큰 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세부적인 얘기는 제가 좀 뒤에 더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거를 제가 넣어놓은 거고 2과목이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회 할 때는요 앞으로 앞에 앉으세요. 전 다 찍게 해드릴 거예요. 자, 아까 국어예요. 15년 만에 1등급이 90점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1등급 15년 만에 15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래서 아까 추정 146점 정도라고 전 잡은 거고 1등급 컷을 85에서 86, 그 다음에 2등급 컷을 79에서 80. 자, 그런데 이거 최악의 상황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4점 정도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건 진짜 국어는 제가 뭐 수학이나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는 얼추 맞출 수 있겠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12월 5일까지 좀 봐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보통 보면은 어느 한쪽은 좀 쉽다 어렵다 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아니나 밖이나 전부 다 어렵다, 예측하기 힘들다 할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어는 좀 끝까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얘로 인해서 아마 입시기관들 엄청 바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좀 바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자꾸 표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예비 고2시지만 앞으로 모의고사 성적표 볼 때 요거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자,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제가 6월 거 9월 거 지금 넣어놨는데 지금 가형 같은 경우 6월 달에 145점까지 갔어요. 자, 근데 이때는 평균이 좀 낮았겠죠. 145점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근데 지금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91에서 131로 지금 맞춰놨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평균이 92점 정도.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92점이면 제일 적당한 난이도라고는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이. 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아까 133점 정도 지금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학 나형 같은 경우도 보면 140점대였어요. 거의 올해 같은 경우 모의고사가. 그래서 그나마 좀 대비는 쉬웠을 거다. 아까 143, 145 이 정도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잘 맞추지는 못했어요. 여태까지 보면. 항상 쉽게 냈든 어렵게 냈든. 그래서 항상 저희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학은 절대 맞출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회 때 드리는 말씀이 국어다. 무조건 건들 수 있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영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4.2, 7.9, 6.5. 아까 제가 이제 6이라고 써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는 거는 한 6.5 정도 지금 되는데 작년 수능에서는 거의 10%였죠. 10.3 정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영어도 저는 이 구조가 맞다라고 봐요. 난이도를. 이 정도 선이 제일 맞고 10%까지 가는 거는 정말 너무 쉬운 거죠. 그쵸? 왜 그러냐면 2등급 구조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지금 2등급이 20%예요 지금. 그럼 1등급하고 2등급 합치면 27%거든요 100명 중에 27명이 80점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등급 90점 넘는 비율은 딱 요 정도 선이 지금 맞다라고 보고 요렇게 해야만 약간은 최저나 이런 데서 변별력에서도 좀 적당하다는 난이도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물리 아까 지금 난이도 변화 보시게 되면 이 물리나 지금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렇게 보시게 되면 몇 년 동안 지금 크게 지금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올해 지금 좀 두드러지는 건 뭐냐면 지금 물리가 지금 1등급 컷이 지금 거의 50점에 지금 가깝고요. 얘가 지금 좀 눈에 띄고 거의 좀 나머지 것들은 좀 유사하다. 그 다음 물리 2가 지금 2 과목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비슷한 유사하게 지금 1등급 커트라인이 지금 점쳐지고 있고요. 자, 근데 지금 일단 여기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지금 저도 배치표를 다시 만들고 있는데 저는 언론에서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분명히 애들이 1교시 끝나고 나서 멘탈은 다 나갔을 거예요.
그 부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2교시, 3교시, 4교시, 3교시의 영향도 1교시의 영향이 분명히 반영이 됐을 거라고 봐요. 아까 4%가 떨어졌던 이유들도. 왜? 이미 내가 1교시에서 3등급, 4등급이라고 점치는 순간 분명히 최저의 영향을 미쳤다라거나 아니면 나 정시로 목숨 걸려고 했던 애들은 이미 끝났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2교시, 3교시, 4교시 평균을 높였을까요? 낮췄으면 낮췄지 높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석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에 표준 점수를 지금 다시 계산을 해서 보고 있는 게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건 뭐냐면 등수예요. 자, 1000등 이내일 때, 2000등 이내일 때, 3000등 이내일 때, 4000등 이내일 때 원점수로요. 자, 이거를 유지할 수 있냐? 표준 점수로 변환했을 때 순위권 1000등 원점수로는 1000등 이내였는데 내가 예를 들면 800등이에요. 원점수로는. 그런데 나갈 수 있는 인원이 332명 정도 예상이 돼요. 표준 점수로 바꿔봤을 때. 아까 예를 들어서 290점이에요. 원점수로는. 290점 맞아서 내가 500등이야. 500등. 그런데 얘가 수학을 10점 깎였냐? 국어를 10점 깎였냐? 그러니까 원점수의 합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꾸 제가 아까 표준 점수가 높냐 낮냐를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유지하는 인원들은 한 905. 그 다음에 1000등 밖이었지만 1200등이었는데 표준 점수로 환산해보니까 등수로 1000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 한 95명 정도 되겠구나. 그리고 100분위로 봤을 때는 293명이 나가요. 최악의 상황으로 보니까. 그리고 밖에 있던 애들이 막 2000등, 3000등이었는데 100분위로 해보니까 192명이 들어와.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한번 쭉 한번 사진 찍어놓고 보시면 그래서 대학들이 100분위로 안 뽑는 거예요. 대학들이 안 뽑아요. 그 뒤에 또 표가 있는데 보시면 이게 지금 문과 기준이고요. 지금 또 5000등일 때, 만등일 때, 15000등일 때 제가 지금 데이터를 한번 다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여기 같은 경우는 5000등 이내일 때는 지키기가 비율이 적죠. 더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원점수에만 집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머니들이 모의고사 보실 때 원점수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그리고 이렇게 기준을 삼으세요. 성적표 보실 때 138점이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138점이 넘어가잖아요. 표준 점수가. 그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 잘한 거예요. 그런데 만점을 받아도 뭐 130점이다, 120점대다 겁나 쉬운 거예요. 이거는 100점 맞아도 피자 시켜주시면 안 돼요. 다 100점 맞을 거예요. 근데 138점 넘어왔다. 그날 외식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5000등 때 보시게 되면 유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여기서 근데 이게 또 시사하는 바가 커요. 제가 이거는 좀 너무 이거 제가 혼자 작업하다 보니까 못 넣어놨는데 여기에 지금 어떤 애들이 많냐면요. 의대에 쓴 애들이 많아요. 최저. 지방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 심해요. 그래서 최저 맞추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는 상관이 없는데 정시나 나중에 다른 거를 노린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박살나는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등수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 뒤에 있어요. 그걸 좀 이따 한번 볼게요. 이건 지금 문과 기준이고 이과 한번 볼게요. 1000등 이내일 때 보시게 되면 이과는 그나마 1000등 이내일 때는 꿋꿋이 버텨요. 잘하는 애들은. 역시 이과 거 하시니까 사진 소리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5000등에서 만등까지 15000등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원점수로만 어머니들이 항상 저도 상담할 때 보면 저도 원점수 안 봐요. 저는 상담할 때 어머니들이 갖고 오시면 원점 고3 때까지도 저는 원점수 안 봐요. 그냥 딱 월별로 평균만 다 뽑아놓고 어머니들이 갖고 오시면 그냥 표준 편차만 봐요. 그 해 난이도와
평균하고 얘가 어느 정도. 그래서 그 데이터 평균보다 높나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지. 왜 그러냐면 또 제가 자꾸 왜 모의고사 성적표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또 나중에 수시의 기준이 지금 돼야 되고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부분을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이거를 이걸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게 뭐냐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좀 한편으로는 했고 어떻게 보면 관심 있으실 거라고 했는데 이게 저는 지금 참고도 하시고 수시의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보여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석차 변화를 한번 볼게요. 이번엔 진짜 실질적으로. 자, 300점 맞으면 문과에서 1등이에요. 그죠? 표준 점수로 바꾸면 최고 1등이고요. 최저로 해도 11등이에요. 아까 다 전과목 내가 만점을 받아도 아까 과목을 아까 예를 들면 탐구 과목도 보면 내가 뭐 물리 만점 받은 거하고 지구과학 만점 받은 거하고 다르죠? 그쵸? 그렇게 해서 11등까지 밀릴 수가 있다. 만점 받아도. 뭐 이건 좀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이번에 만점 4명 나왔는데 한 명이 투과목 선택 안 해서 서울대 못 쓰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만점 맞을 줄 몰랐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백분위 같은 경우 왜 이거 다시 이제 이거 보시면 대학들이 왜 표준 점수를 뽑는지 더 보이실 거예요. 1등인데 최저 순위가 25예요. 백분위로만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45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속 또 거의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변별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쪽을 많이 보시는, 이쪽을 많이 보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291점. 보통 지금 이번에 한 288점 선 한번 볼까요? 서울대 경영학과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285점 이쪽 되니까 여기 보시고 나면 엄청나죠 지금 등수 차이가. 지금 여기 등급대 애들이 이제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잘 가면 서울대 경영 가는데 이 부분은 잘못 체크를 하면 갈 수 있는 데가 중앙대 경영 정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체가.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여기서 등수를 보여드리지만 사실은 또 학교마다 가중치를 또 봐야 돼요. 가중치.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자연계 한번 볼게요. 자연계 300점 맞으면 1등인데 최고 순위 1이고 여기 1이고 298점 맞으면 2등인데 최고 2고 2예요. 297 3이면 얘 최고 2까지 갈 수 있는데 4로 바뀌게 되고 쭉 또 이번에 이쪽 없으니까요. 이번에 없으니까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또 이쪽 선이 지금 제일 중요한 라인대가 될 건데 287점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서울대 의대 선이잖아요 지금. 124등이에요 최고가. 원점수로는 248등인데 근데 691등까지 밀려. 과목 선택에 따라서. 아까 이 표준 점수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표를 보여드린 거는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어 같은 경우는 원점수에서 5점 정도 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시고 5점 정도 빼셔서 이거 우리 아이들 거고 대조해 보시면 얼추 지금 전국 등수가 어느 정도 예측 정도가 그냥 되실 거예요. 예측 정도. 혹시 여기 정시 이쪽 부분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과목을 예를 들어 국어 같은 경우에요. 국어가 네네. 쉬운 해에 표점이 낮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 2등급 말이나 3등급 초인 경우나 그다음에 이제 어려워가지고 많이 벌어졌을 때 했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국어가 쉬웠을 때요? 예, 쉬웠을 때랑 어려웠을 때 한 2등급 정도. 어떤 정시에서요? 어떤? 네, 정시에서. 정시에서 쉬우면 더 어려워요. 대학 가기가. 예. 왜 그러면 너무 조밀조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눈치 작전이 장난 아닐 거예요. 아마 원서 마감할 때 막 쑥 들어오고 쑥 빠지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높아버리면 결정이 딱 돼요. 건들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때는 하향 지원도 잘 안 나와요, 사실은.
방송에서 이제 뭐 또 이거 눈치 작전 편다 뭐 어쩐다 이건 그냥 매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렇게 딱 돼버리면 아까 이 선에 걸려서 등수 이 부분 지금 그래서 제가 등수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건 어차피 정량평가잖아요. 등수 알면 그냥 보이거든. 내가 어느 선이기 때문에 최대 순위는 어차피 결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면 여기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쉬워요 오히려. 원서 접수하기는 정시 때는. 근데 쉬울 때는 다 몰려있어 이제.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때는 또 동점자도 훨씬 더 많아져. 지금 선생님이 국어에서 지금 마이너스 5점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원점수요.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91점, 92점 정도 잡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년 그동안 평균을. 근데 이번에 86점, 85점이니까 90에서 92고 85에서 86이니까 그냥 제가 5점 정도 빼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애가 그냥 그동안에는 뭐 몇 점이었다. 그러면 5점 정도 빼면 맞는 거죠.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과탐을 그럼 선택할 때요. 네네네. 이게 쉬운 추세로 가는 게 있고, 네네. 물리 같은 경우는 점점 쉬워지고, 네네. 화학이랑 생물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지는 추세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선택해서도 그러면 물리를 조금. 아니요, 과탐은 제가 이제 이거는 사실은 여기에다가 아까 국어하고 수학만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한 거고요. 과탐이랑 사탐은 변화 표준 점수를 넣은 거예요. 고대 방식으로 넣은 건데, 아까 이제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애들한테 페널티를 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지금 우리 예비고이들이 지금 좀 약간 그러잖아요. 예비고이들이 수능은 2009고 내신은 2015잖아요. 그러면 아마 지금 거의 뭐 2009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학교에서 배운 거를 많이 보게 돼요. 거의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강제로 지구과학 배우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표준 점수를 많이 써요. 그냥 100분위 1 따라서 표준 점수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중3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중3들은 조금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땐 현재 예비고일들 같은 경우는 과탐을 1, 2 이렇게 학교에서 지정해 놓지 않은 이상은 큰 의미는 없진 않나. 왜냐면 그냥 100분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물리를 네. 공대나 의대에서 물리를 안 하면 네네. 안 된다. 그러니까 원서 접수 그거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논술에서 해당되는 건지 수능에서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교과 학교 내신에서 해당되는 건지. 내신이요. 수능에서는 지금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중3들 밑으로 얘네들은 제재가 걸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공대나 의대에서요. 네. 물원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요. 아무래도.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비 고일들한테. 예를 들어 화성지를 골랐으면 제가 의대를 갈 거면 의대를 갈 거면 물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 물화생지가 다 있어요. 물화생지가 다 있는데 이제 3개 고르는 거죠. 3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예. 큰 치명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이거 수시로 보면. 어차피 이과니까 다 넓혀놔야 되잖아요. 그쵸. 어떤 거에 제한을 두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뭐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저는 굳이 뭐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네. 꼭 내가 의대를 가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공대 쪽은 조금 불리할 수도 있어요. 기계공학 쪽이나 이런 데들은 물리를 안 하면 불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따가 이제 지금 PT를 2장 띄울 거긴 한데 지금 내가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없는데 안 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있는데 내가 선택을 안 한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여학교들이 예전에 보면 물리가 없어요 학교에. 그러니까는 내가 여자애들도 요새 기계공학과 많이 쓰잖아요.
기계공학과를 쓰는데 물리를 안 배워갖고 왔어요. 애들이 생물하고 막 지구과학만 배워갖고 왔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학교에 없었으니까. 근데 봤더니 그 학교에 있었는데 얘가 안 배웠어. 그러면 얘는 감점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 거의 탈락한다고 보셔요.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럼 다른 PT 띄우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사항인데 어차피 지금 예비고의 같은 경우도 큰 변동은 없죠. 지금 입시에서는 수시가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78대 22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저는 이번에 올해 고1들 예비고의들이 저는 이쪽 지역이 파란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이번에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해 수시에서 고1들이, 그쵸? 그러면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 어차피 지금 2015 기준으로만 본다면 과목 선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큰 혼란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큰 혼란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러면은 이미 자리 잡고 안정돼 있는 지역, 그 다음에 학교마다 특색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들이 저는 유리하다라고 봐요. 입시에서. 그러면 저는 아까 지금 정시 자체가 어려워졌으니 겁을 들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이거대로 상황 체크를 해서 어차피 이거는 2년 후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쵸? 1년 반 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춤대로 가는 거고, 저는 그런다고 해서 수시 6장을 버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저희 부모님들이 저는 수시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제가 늘 대치동에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모든 게 지금 너무 정량화가 돼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9시 반쯤 이렇게 그냥 일부러 돌아다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전문가 집단이 계세요. 너는 돼, 안 돼, 막 그러세요. 야, 너 이번에 시험 잘 봤어? 못 봤어? 그럼 넌 안 되겠다. 그 전문가 빙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커피숍에 모이셔가지고 제가 보면 내가 배워. 막 그 내가 모르는 정보를 들어. 막 야 봉사활동 80시간 이상 해야 된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나 막 가끔 가다가 제가 정신줄 놓잖아요. 그럼 그 엄마가 막 입학사정관 같아. 막 거기에 빠져들어. 지금 그리고 제가 꼭 우리 부모님들한테 요새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 일단 제가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 거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신 거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딱 하나, 저같이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 믿으시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안 돼요. 저한테 빠지시면 안 돼요. 참고는 하시되 빠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1년에 몇천 장의 서류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좋은 것만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잘 보세요. 어머니들이 왜 전문가가 되셨는지 아세요? 하도 설명회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다 외웠어. 그래가지고 패턴화가 됐어요. 지금 패턴화가. 그래서 애들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엄마는 1부터 10까지 다 정해져서 왔어, 항목이. 나 속으로 왜 왔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지금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제가 왜 이게 지금 이쪽 지역이 어떻게 보면 핫 이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발전 가능성이 높으려면 학업적인 부분, 학업 역량적인 부분에서 평가가 좋은 아이들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특색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어떤 특성화 쪽이 강화된 데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도 설명회를 갔는데 상담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경영학과 가고 싶은데 지금 걔가 고1이에요. 지금 예비고이 똑같은. 근데 거기는 경제학 수업이 안 깔려요. 경제 수업이 없어요. 학교가 그만큼 열악하단 말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지금. 거기도 굉장히 나름 지역에서는
치고 가는 학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 경영학과 하고 싶으면 이제 막 거기다 PT 띄웠겠죠. 수학은 뭐 2학년 때 뭐 선택, 일반 선택 뭐 해야 되고 심화 선택 뭐 해야 되고 막 그랬겠죠. 근데 걔가 자기네는 확률과 통계가 없대요. 확률과 통계 없는 학교 처음 봤어요 지금. 제가 거의 한 800개 고등학교를 분석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확률과 통계 없는 학교 처음 봤어요.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도 놓치는 학교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패턴화하지 않고 조금 특색을 잘 살리면 저는 분명히 지금 결과보다도 훨씬 더 지금 보통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다른 데보다도 2등급 정도 여유가 있어요. 이 지역이 2등급 정도 여유가 있는데 저는 올해 고1들은 3등급 정도 더 여유가 있다라고 봐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지금 고1들 같은 경우는 2020년도, 2021년도죠. 대학 갈 때가. 그때 되면 지금 현재 고3, 고2하고는 다르게 훨씬 더 열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 좀 잘 참고를 하셨다가 올 겨울부터 좀 서류 관리 좀 잘 하셨다가 그 부분 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어차피 다 아시는 거니까 많이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수시 전형에서 이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 이거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게 절대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학생부 비교과 내용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속으로 그러기 쉽겠죠. 어떻게?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전국 연합 학력평가. 아까 우리 아이가 등급하고 등급도 보실 필요 없어요. 백분위하고 표준 점수만 계속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이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중에 수시에 정확한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기준이 거의 다 뭘로 가 있냐? 예로 가 있어요. 예로 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도 벌어지냐면 어떤 최악의 상황에는 넉 장을 버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4예요. 평점이. 그래서 막 고대 학교장 추천 2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가 있냐면 그 언수탐 합치잖아요. 12 나와요. 1.4인데 언수탐 합쳐서 12등급 나와요. 아니 1년 합쳐서 말고 한 번에 12. 1년 합친 거 말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넉 장 버린다고 했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얘를. 그럼 사실은 고대 학교장 추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올 때는 그걸 쓴다고 와서 제가 뜯어 말렸어요. 왜? 버리는 카드가 돼버리기 때문에. 솔직히 2달 안에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내용이 다 돼야 되는데 얘는 사실은 제가 이거를 빼려다가 이거 안 넣으면 또 어머니들이 서운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넣은 건데 저는 이 속에 얘가 들어간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추이나 자, 여기 교과 같은 경우도 일단 전체적인 평점을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평점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학기마다 추이도 보셔야 돼요.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의 전공 과목에 대한 추이도 보셔야 돼요. 근데 전공 과목의 추이는 잘 안 보셔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난 공대 가겠다, 기계공학과 가겠다. 그러면 물리하고 수학은 반드시 따로 또 체크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승하는지.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요새 또 그런 말들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어디선가 막 얘기가 많이 퍼져나가가지고 자, 성적은 상승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좋죠. 안 좋을 수는 없어요. 그죠? 떨어진다고 떨어지면 감점 있습니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말 안 들어보셨어요? 성적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떨어져도 감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점이 없지 우리 아이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냥 감점만 없는 거지. 아까 올라간 애들은 점수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등한 애들도 점수 주겠죠. 그리고 작년에 핫 이슈가 그 아이가 있었잖아요. 1학년 때 8등급, 2학년 때 5등급, 3학년 때 2등급 맞아가지고 경희대 레오 르네상스 합격한 학생이 있었죠. 일반고에서. 걔가 작년에 핫 이슈였죠. 이렇게 올라가네. 그쵸? 걔가 평점으로 따지니까 4점 얼마였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얘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긴 하지만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1.5다라고 하면 점수는 그냥 딱 나와요. 사실은 1.5면 뭐 75점, 1.6이면 몇 점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학업 역량은 그것만 갖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심화 과목 이수했냐, 그 다음에 너 뭐 했냐.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특색 프로그램 활용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학교 평균적으로요, 제가 딱 계산해 보면 일반고 쪽 전국적으로 일반고들은 카운팅을 해줄 수 있는 게 5개에서 7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이쪽 대치 학교들은 15개에서 20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신 등급이 상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치는 2.5등급이니까 일반고 1등급하고 똑같아, 이게 아니고 여기는 그만큼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 부분이 상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 안 되시는구나. 되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따가 그 뒤에 제가 기준표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올해는 안 되시겠죠. 잠깐만, 1학년이니까 안 되겠죠. 생기부가 안 나오니까. 근데 혹시라도 중간에 뭐 수정하라고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뽑아주시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은 나이스에서 중간중간 하실 때마다 이따 그 표를 참고하셨다가 좀 체크리스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2개가 기준이 돼야 된다. 얘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정시는 수능 성적, 표준 점수. 아까 이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월별 추이를 보니까 6월, 9월 수능 이렇게 보니까 재학생들은 떨어져요. 재학생들은. 그리고 재수생들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원점수 이거 믿으시지 말라고 한 게 그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고1, 고2 때는 재수생들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관심 있으신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떨 때는 5만 명밖에 안 본 적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30만 명 본 적도 있고. 그나마 30만 명 봤으면 좀 신뢰도는 높겠죠. 근데 더 요새는 신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경기도가 시험을 더럽게 안 봐요. 경기도가 1년에 2번 봐요. 6월하고 11월 2번 볼 거예요. 3월, 9월을 안 볼 거예요, 아마. 돈이 없대요. 예산이 제일 많은 지역인데. 그리고 교육 예산이 거기가 2천억인가 그런데. 돈을 다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가 2번을 시험을 안 보는데 또 이때 저는 성적표를 고1이들 그 다음에 고3들 특히나 또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 보면 지금 또 3학년이거든요. 3학년 지금 엄청 많죠? 50명 가까이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한 5만 명 푹 떨어지잖아요. 저기에 9월까지 의무적으로 특성화고 애들이 있어요. 밑을 받쳐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또 빠지는 것도 있어요. 아까 뭐 수시 때문에 빠진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애들이 그 추후 문제고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빠지는 게 특성화고 애들이에요. 특성화고. 그래서 매해 보시고 나면 재학생들은 6월, 9월 수능 보면 조금씩 빠지고 재수생들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말씀을 드리는데 매해 보면은 작년에 되게 웃겼던 게 뭐였냐면 작년에 수능 딱 끝나고 나서 언론에서 그랬어요. 수능 되게 어려웠다. 그 다음 막 그날부터 막 빵빵 터졌어요. 어려웠다. 그리고 점수 나온 날 수능 쉬웠다. 그 얘기 나왔어요. 그 어려웠다 한 게 고등학교 가서 인터뷰한 거고요. 쉬었다고 한 게 강남대성 가서 인터뷰한 거예요. 재수생들한테. 그러니까 재수생들한테 쉬웠던 거고 고등학생들한테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원점수 보지 말고 백분위 보시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더 정확하게 보시면 지금 이제는 1학년 거는 상관없고 2학년 때부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저는 상담을 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98% 100분이 넘어가는 거 있죠. 막 98.77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100분이. 그러면 거기서 1 빼요. 만약에 어머니 애기가 국어가 98이다. 그럼 저는 97로 그냥 인정을 해요. 아까 요거 때문에 나중에. 요거 때문에. 그리고 96에서 94에서 98 있죠. 뭐 95.77 그럼 2 빼요. 2. 그럼 우리 애가 94.77이다. 그럼 92.77로 봐요. 왜 우리 애를 깎아요?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좀 더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가 그러면 정시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거고 그러면 수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1% 2% 정도. 근데 왜 그 밑으로 갈수록 더 많이 뺍니까? 요새는 재수생들이 상위권 애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앞쪽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보면 여기 뒤에 보시고 나면 재학생들이 3월 대비 5점에서 7점 정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실은 수능 보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결과 때문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 아까 그 퍼센트를 그 정도 빼고 나면 2점수 정도가 나와요. 5점 정도 빠지는.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지금 뭐 이쪽 지역은 많이 없어요. 이쪽 수도권 쪽은 그죠? 근데 이제 수능 최저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 약간 내신에서 이쪽 지역은 내신에서 밀렸다. 그런데 내가 지금 특히나 수학이나 과학이 강하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보다는 좀 논술을 많이 권하고 있는 편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반드시 붙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좀 지방 애들이 많이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전에는 이거마저도 없었어요. 이거마저도 없다 보니까 뭐 읍면 단위 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유리했었죠. 애들 막 근데 자기 이름 한자로도 못 쓰고 여권 만들어야 되는데 영어로도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최저까지 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면접까지 이제 둔 학교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교과는 거의 최저 학력 기준이 거의 붙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요소는 학생부 종합인데 이제 교과하고 비교과를 합쳐서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저는 오늘 꼭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올해는 면접이다. 면접이다. 지금 올해 또 제가 포럼을 가봐야 알겠지만 또 최종적인 그 분석 보고서를 또 만들어봐야 알겠지만 작년에도 연대가 무너졌어요.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연대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10명 뽑으면 그냥 10명이 거의 예비번호 없이 다 합격했어요. 다 등록했어요. 그런데 연대가 200%까지 갔어요. 작년에. 5명 뽑으면 후보 10번까지 갔어요. 예비번호 10번까지. 거의 모든 학과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 1단계 통과해서 면접 잘 보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경희대 같은 경우도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10명 뽑는데 애들 20명 면접 오라고 했죠. 10명 뽑는데 30명 오라고 했어요. 3배수. 근데 애들이 10몇 명 왔어요. 10몇 명 왔어요. 면접 보러. 최저도 없는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학교들이 그래요. 그리고 시립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달난 학과들도 굉장히 많아요. 10명 뽑는데 20명 오라고 했는데 8명 오고.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1단계 통과하게 되면 1단계 통과를 하게 되면 면접을 봐서 침만 안 뱉으면 침만 안 뱉고 욕만 안 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최종적인 올해 그 아까 제가 뭐 연대 200% 이런 부분들은 내년 2월 정도 제가 1월 끝나고 그때 1월 달에 대학들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 포럼을 하니까 그때 하고 제가 2월 달에 한번 그때 또 아까 이런 표로 정리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최저가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올해 서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저를 믿지, 저 같은 사람 믿으시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드리는 정보는 참고하셔도 되지만 제가 하란 대로 이게 무조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우리 부모님들 올해 이번에 하셔야 될 게 뭐냐. 자, 우리 애가 다 이쪽 이근방 학교시죠? 아니에요? 뭐 제주도에서 오신 거 알죠? 뭐 비행기 타고. 자, 이번에 1학년 성적 끝났는데 우리 애가 일단 3.8 이내다. 그러면 서울대 목표로 하세요. 3.8 이내면 이쪽 지역 12개 인근 지역이면 저 믿고 한번 이건 믿으세요. 이건 믿으세요. 자, 3.8 이내면 서울대를 목표로, 의대는 아니에요. 의대는 아닌데 3.8 이내면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데, 자, 일단 이게 거기 이제 그 라인에 들어간 건데 요거를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자, 요거를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연계성 해가지고, 그죠? 근데 뭘 어떻게 연결을 하라고 그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하시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지금 우리 애가 휘문고다, 단대부고다, 어디다 지금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 우리 학교의 특징은 뭐야?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학교 파악하세요. 학교 파악하세요. 자, 용인예대부고 ARC 이렇게 나올 정도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용인예대부고 ARC, 단대부고 뭐 이거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자, 그래서 아이들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서류가. 근데 지금 보면 저를 막 이것만 믿으시니까 모든 학교가 서류가 다 똑같아져. 자, 이 한 예로 말은 맞지는 않겠지만 우리 항상 지금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나마 이번에 종지부를 찍어줬어요. 중3들은 소논문 안 된다고. 우리 작년까지 논란이 됐죠. 소논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라고 했는데? 대학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드시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있다고 좋은 건 아니래. 말 진짜 싸가지 없이해요. 그죠? 자, 근데 이 말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학교에 특색 프로그램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아까 단대부고 ARC 이게 지금 소논문 프로그램이에요. 원래 대회였어요. 근데 전교생의 소논문 탐구활동 프로그램으로 전교생들한테 바꾼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전교생이 해야 돼요. 없으면 얘는 감점인 거야. 불성실한 애야.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없어. 내가 안 했어. 그래도 감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는 뭔가 내가 내 활동에서 아까 연계를 해서 만들어내면 가점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의 뜻이 이해가 되세요? 반드시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학교 특색 프로, 그 학교 선택하실 때 무조건 여기 가면 대학 잘 보낸대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 담임선생님들 만나고 교무부장 선생님들 만나시잖아요. 이번에도 당당하게 어깨 피고 가세요. 우리 어떻게 1년 동안 봐오셨는데 어떻게 키워주실 거예요? 이러셔야 돼요. 우리 아이 어떤 아이로 키워주실 건가요? 1년 동안 어떻게 성장했나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단대부고에서는 지금 밀고 있는 게 딱 5가지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학교는 예를 들면 모둠 수업을 잘한다. 특색이 모둠이다. 독서다. 뭐 탐구활동 프로젝트다. 이걸 알고 있으셔야 된다고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자, 생기부를 어머니들이 저한테 냈어요. 자, 어머니들이 저한테 막 상담받으러 일단 저한테 했어. 입학사정관 나인데 저한테 생기부 갖고 오시잖아요. 제가 어머니들 서류 다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똑같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어떤 애는 우와 되게 좋다, 어떤 애는 되게 나쁘다 제가 얘기를 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이 근방 학교들 어느 정도 분석이 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다 보면, 자, 예를 들면 이런 서류가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모 학교는 1, 2, 3 독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교에서 그걸 막 밀어. 1, 2, 3 독서 프로그램 지금 발전 가능성 높은 애 뽑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언론에서 학생부 종합 욕하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아이의 생기부 예를 들어서 그 학교는 독서가 장점이면 걔는 쉽게 예를 들면 모든 칸이 독서로 도배가 되면 좋은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소서도 독서가 들어가면 좋겠죠. 나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1, 2, 3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독서에서 내가 뭐를 느껴가지고 공부할 때도 독서를 활용을 했고 하루에 20분씩 읽다 보니까 나는 매일매일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20분 동안 필요한 단원에 해당 부분 발췌해서 독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요약을 했습니다. 이게 장점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연계가 아닐까요? 그게 연계인 거죠. 그게 연계. 저는 하루에 20분씩 대학 서적을 읽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 특히나 심화 해가지고 어려운 거 찾으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심화라는 거는 연결하면 그것도 심한 거예요. 그럼 아까 내가 우리 학교가 1, 2, 3 독서 프로그램이 있어. 그럼 내가 그걸 세특으로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저 같으면 저는 주로 또 지금 최근에 많이 활용하는 게 자율활동하고 진로활동이에요. 자율활동. 요새 보니까 이쪽 인근 지역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학교마다 자율활동에 강연이 많아요. 저자와의 만남 많잖아요. 그럼 저는 그 저자가 왔을 때 그냥 정규생이 참여했습니다. 이거 말고 박영근이라는 사람이 왔어. 그럼 그 사람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고 갔다라든가. 그럼 얘는 그 독서 때문에 연계가 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봐요. 이렇게 되면 저는 무조건 이 판 바꿀 수 있다라고 봐요. 무조건 막 뭔가 지금 자 의대를 가야 되니까 세브란스 병원 가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애들이 의대 가는 애들은 전부 실험이야. 그냥 해부 다 죽어나가 개구리들은 그냥 그놈의 그리고 뭔 병아리 이렇게 끼웠어 나 부화해가지고 또 애들 그 금방 죽더만요. 부화한 거는. 전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물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원래는 취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교였죠. 학교. 근데 지금 자꾸 하지 말래. 소논문 하지 말래. 그쵸? 그나마 지금 우리 고1들은 해당이 안 돼요. 대회도 어디다 쓰지 말래. 우리 졸업한 선배들은 그나마 썼어. 막 세특에도 썼어요. 수학 경시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만큼 막 해가지고 썼어. 아 뭐 자꾸 하지 말래. 그럼 이제 남는 게 뭐 있어요? 이거 하나 남았어 이제. 이거 하나 남았어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실생활 우수자예요. 교실생활 우수자.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교과서 잘 활용하는 애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진짜 저 믿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뭐 저한테 돈 내라는 거 아니잖아. 저한테 뭐 500원씩 내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믿어보세요. 제가 돈 내라고 하면 믿으시면 안 되는데 돈 내는 거 아니니까. 결국은 저는 2021년 키워드는 학교생활 우수자가 아니고 교실생활 우수자라고 봐요. 그러면 교실에서는 가장 큰 건 뭐예요? 교과서예요.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봐요. 제가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서류평가는 있는데 그 뒤에 가서 그 뒤에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서류 아까 지금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꼭 써보세요.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방학 때마다 지금 1학년 겨울방학, 2학년 여름방학, 2학년 겨울방학 3번 꼭 써보세요. 특히 1번하고 4번. 1번 학업에 기울인 노력. 분명히 써보라고 하면 못 써요. 왜 1번 같은 경우는 써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아 내가 더럽게 공부 안 했구나. 그거 애가 알아요. 애들 분명히 거기다 쓴단 말이에요. 저는
센 500문제, 블랙라벨 5장씩, 모의 기출 막 몇 개 이렇게 막 얘들이 써요. 그런 거 말고. 그리고 지금 자기소개서 수준이요. 굉장히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일단 자기 본인 반성도 되고 지금 쓰다 보면 나중에 지금 아까 제가 3번 쓰자고 했잖아요. 3번 써보면은 1번이 3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1번이 완성이 되면서 2번까지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2번까지. 자, 그 다음에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학업계획서도 써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4번. 졸업 후 진로 계획. 자기소개서 4번. 제가 여기 대치를 포함해가지고 올해 보통 우리가 그 4개 지역 제가 했었는데 4번 가지고 한 달 걸려요. 한 달 이상. 근데 그 한 달도 제가 끼고 했을 때 한 달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우리 2015 교육과정이 좀 약간 더러운 게 그거죠. 2학년, 3학년 때 내가 선택하는 거죠. 과목을.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더 이 판도가 바뀔 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굉장히 지금도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친구 따라 강남 갈 가능성이 높아요. 과목 선택을 할 때. 특히 남자애들 조심해야 돼요. 남녀공학. 지가 좋아하는 여자 있는 데로 가. 과목 선택한다고. 자기 막 물리 배워야 되는데 막 자기 여자친구 생명공학 했다고 막 글로 간다고. 큰일 난다. 그럼 걔는 이제 무조건 박살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써볼 필요가 있다. 그럼 1, 4번도 역시나 1, 4번만 써보시면 돼요. 방학 때. 그리고 면접은 지금 제시문 면접하고 서류 기반 면접이 있다. 근데 이건 좀 뒷부분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올해 바뀐 요소예요. 3월달에 발표됐던 전공적 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그래서 아까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데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학업 의지, 탐구 활동. 이거를 갖다가 이게 제가 그래서 아까 말한 교과서예요. 자, 이게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학업 역량, 학업 성취도를 이 6가지로 평가를 하겠대요. 자, 지금 여기 특히나 탐구활동 보면 각종 교과 탐구활동 표출되는 학문에 대한 지적 의지와 관심, 성공적인 학업생활에 대해서 탐구 의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교과서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교과서. 자,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하고 발전 가능성도 아까 전공적 합성 3가지로 지금 얘기를 했었고 발전 가능성도 4가지가 있었죠. 그 요소가.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겠다. 그 세부 카테고리를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거는 사진 찍어 두시고 집에 가셔서 좀 여유 되시면 프린트 하셔가지고 타이핑 하셔가지고 벽면에 붙여놓으시고 보셔야 돼요. 컴퓨터 옆에다 붙여놓으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보여주실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평가를 한대. 자, 이게 인성. 자, 인성은 가점은 없어요. 감점만 있고. 대신에 가점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면접에서. 서류평가에서 체크를 해놨다가 면접에서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이 세부 카테고리를 지금 다 보여드렸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교과 활동이라는 게 지금 뭐냐면 학업 역량이라는 건 결국은 저는 지적 호기심이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근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러면 그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교과서를 활용하자라는 주의예요. 교과서를. 그리고 결국은 내가 지금 뭔가를 자꾸 항상 애들도 요새 모둠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제 정할 때도 보면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자꾸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린 거고 뒤에 샘플이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비교과 활동 경우도 보시게 되면 수상 경력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우리 중3들은 한 학기에 하나밖에 못 쓰지만 우리 고1들은 일단 현재는 다 되잖아요. 자, 일단은 다 내가 수상을 못 하더라도 필요한 거는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걸 메모를 해두세요. 어떤 주제에 대한 활동이었고 어떤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특정 경시대회나 이런 게 아니라면 메모해두세요. 그거 살릴 수 있어요. 탐구활동으로. 탐구활동으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버리지 마세요. 나 상을 못 받았는데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상을 받아도 의미가 없으면 못 살리면 의미 없다시피 얘도 마찬가지예요. 상을 못 받았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탐구활동으로 연결을 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왜? 아까 교과 내용하고 연결하면 되잖아요. 내가 대회만 안 내가 이 대회를 나갔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주제를 다뤘어요. 그 주제에 대한 탐구활동을 교과로 연결하면 되잖아요. 교과서로. 이해되세요? 그게 충분히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그 거리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나중에요. 그 부분을 면접 가서 소명해도 돼요. 사실은 이 탐구활동은 교내 대회 상을 비록 받지 못했지만 그럼 입학사정관이 그래요. 뭐라고? 너 그거 금지연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막 가끔가다 이게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가끔 제가 영어를 좀 잘해요. 토플 만져 이런 애들도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면접 때 그 얘기해도 돼요. 사실은 제가 비록 상을 받지 못했지만 3년간 이 대회를 나가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저 면접 때 그거 시켜요. 그거 금지어 아니거든요. 오늘 한번 입학처 들어가서 보세요. 예. 진로랑 상관없어도 괜찮아요? 의미만 있다면요. 어떤 얘는 이특과 쪽인데 이과 쪽인데. 예, 국어에 관련된 대회를 뭐 나가서 상을 못 탔지만 그런 게 의미가 있는지. 그거는 제가 어머니랑 얘기해서 솔직히 모를 것 같고요. 애랑 얘기하다 보면 건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이게 애들을 좀 믿으실 필요는 있어요. 애들이 생각보다 똑똑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번에 깜짝 놀라지 여기다 지금 넣지 못했는데 제가 어제 지금 강릉에서 이렇게 설명회하고 오느라고 늦어가지고 지금 못 넣었는데 제가 어떤 애가 그 문과였어요. 문과인데 경영학과를 가는데 걔가 국사하고 제가 걔한테 배운 건데 국사에서 탐구활동을 하다가 그게 확률과 통계로 연결을 시켰어요. 걔가 통계로 어떤 뭐였더라 그게 어떤 약간 표본 같은 게 나왔거든요. 그 표본 같은 게 나왔는데 그거를 그 의미를 거기서 캐치를 하더니 그걸 확률과 통계로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국어는 좀 더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끔 가다가 그렇게 이렇게 연결하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잘 알아요. 그거. 그러니까 꼭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를 내가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가 애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숨만 쉬고 있어도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다 달라요. 말하는 게 똑같이 숨을 쉬어도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저는 왜 자꾸 애들이 숨만 쉬어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이들 얘기가 들어가야지 우리 어른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로 희망 사유 같은 경우도 꼭 애들이 활동 위주로 넣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진로 변경이 되면 괜찮습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는 우리 고2 예비 고2들은 안 된다라고 봐요. 큰일 나죠. 내가 선택을 하잖아. 이제 과목 선택이 미스나 버리잖아요. 내가 2학년 3학년 넘어갈 때 내가 갑자기 예를 들면 내가 수학과학이 중요한 학과가 있다가 예를 들면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2학년 때 물리하고 수학에 몰빵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갑자기 컴퓨터공학과로 전화를 해서 3학년 때 그럼 영어를 그때 가서 집중을 해야 돼요. 수학과학을 아니 수학 영어를 컴퓨터공학과가 수학과학이거든 아니 수학 영어거든요. 그 과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한테 득은 없어요. 애한테 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고1들은 반드시 겨울방학 때 최종적으로 점검할 필요 있어요.
2학년 때부터 내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면 그 책임을 내가 고스란히 져야 돼요. 이해되세요? 손해 과목, 그러니까 바꿨다라고 해서 손해는 없겠지만 가점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아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공학과, 내가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들었지만 분야가 또 여기서 확 바뀌는 애들이라면 문제될 수 있겠죠. 가점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제가 쭉 뭐야 왜 이리로 가.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면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중이 5%건 10%건 이건 무조건 중요해요. 면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학교들이 지금 다 150%, 200%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학생부 종합에서는 1단계만 통과하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면접에서 보통 20%, 30%가 뒤집혔는데 지금은 40, 50%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비중이 5%래, 면접 비중이 10%래, 이거 다 의미 없어요. 왜? 면접은 제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찍으시기에?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학교장 추천 이거 작년 거구나. 올해 거 지금 복귀는 제가 지금 해놨는데 여기다 넣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잠시만요. 이거 그냥 찍지 마시고요. 지금 연대 면접 같은 경우도 면접형 같은 경우는 이거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이거 하나만 좀 이건 찍어두세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거나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말하는 것이 좋다. 이거 연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뭐 하라고 하냐면 꼭 어떤 부분 활동을 했으면 사례 예시 써놓으라고 해요. 이게 지금 면접할 때 키포인트예요. 제일 말기 못 알아먹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애들한테 먼저 질문을 하고요. 이게 딸린 연대가 제일 많이 하긴 하는데 질문을 한 다음에 애들이 보통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적당히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많이를 구체적인 숫자로 말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돼서 1500개가 되기 때문에 많아집니다. 1500개만큼 증가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 면접에서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경험이랑 비추어 보면서 얘기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고3 때 와서 연습한다고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조금씩 습관 들여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 할 때마다 그리고 저는 또 자기소개서 쓸 때 예시 쓰라고 해요. 저는 뭐 이쪽 분야에 보통 애들 보면 그러거든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아니면 저는 또 애들이 이러거든요. 뭐 우리 학교에는 저희 학교는 뭐 1, 2, 3 독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거의 이쯤에서 마무리 지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독서를 할 때 어떤 부분 독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저쪽 막 써요. 근데 거기서 마무리 짓지 않고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훨씬 더 구체성이 띄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1학년 때부터 지금부터 생기부를 점검하는 시점에서 활동들을 쭉 써놓고 거기에 대한 예시를 한 번씩 써보는 것이 좋다. 그게 면접에도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된다. 이거 이따가 보시고요. 자, 제가 아까 교과서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조만간에 이건 어차피 고1이나 고2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한번 더 진행을 할까 계획 중인데요. 제가 일단 오늘 한 과목밖에 못 넣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물리 1 내용이에요. 지금 전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돼 있어요. 힘과 운동에선 시공간과 운동, 힘, 역학적 에너지, 전기, 자기, 에너지 전환, 파동의 성질, 그 다음에 빛과 물질의 이중성. 이게 지금 각 단원의 핵심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일반화된 지식이에요. 이게 지금 교과서에. 그리고 내용, 요소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물리 1이에요. 잠시만요. 이거 다시 시간 드릴게요. 이게 물리 2예요. 잠시만요. 잠시 찍지 마세요. 시간 드릴게요. 진짜. 힘과 운동이에요. 힘과 운동 있죠. 교과서로 이렇게 연계가 다 가능하다고. 내용 자체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까 그 힘과 운동 가지고도 이 물리 1하고 물리 2를 내가 2학년 3학년 때 선택을 했을 때 내용적인 부분에서 연계를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이따 이게 제가 지금 물리에 대한 키워드를 쭉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어떤 부분을 배우고 나면 이 단원에 대해서 네가 꼭 알아야 될 어휘가 뭐냐고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여기서는 중력인데요. 그럼 중력에 대해서 하다 보면 낙하 운동이 나올 거고 예시를 들어서. 그러면 실생활에 쓰이는 게 뭐고 그걸 갖다가 탐구 활동으로 다 저는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교과서를 다 건들게 되고 어차피 공부는 내가 하는 거고 비교과도 이어지는 거고. 그건 제 방식이긴 하지만 그냥 저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포토타임. 이게 물리 1이에요. 이게 물리 2.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교과 내용하고 연결지어서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수행평가도 많이 건드려요. 생기부에서는.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그 다음 만약에 특히나 수행평가도 최근에 보면 자율주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 그냥 건드려요. 왜? 이게 꼭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그러면 특히나 아까 저는 생기부는 신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낸다고 믿진 않을 거니까. 자, 근데 교과서는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아이들의 똑같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건 교과서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교과서를 활용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복잡해지고 그럴 때 정답은 지금 가까이 있어요. 애들 가방 속에 있는데 자꾸 먼 곳만 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자꾸 스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스펙이라는 게 이거 지금 학생부 종합학원 맞질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하고 지금 그리고 이 키워드로 잘 잡아 나가시면 연결할 거리 사실은 지금 제가 이거 키워드를 사회하고 과학만 지금 전체적으로 쭉 해놨거든요. 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물론 이것도 예쁜 건 아니지만 정리를 지금 이렇게 못 해놔서 그런데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수학하고도 사회하고도 과학하고. 그리고 저는 어차피 결국은 공부는 해야 된다라는 주의고 공부를 성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건 뭐 물론 좋으면 좋겠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라면 기왕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뭐 굳이 내가 지금 가서 뭐를 만들어내고 사실은 지금 잘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 아마 선배 어머니들한테도 얘기 들어보세요. 뭐 할 때 제일 어려웠냐고. 논문 쓸 때 되게 어려웠대요. 그럼 어려웠지. 그럼 제일 어려웠던 50%가 뭔지 아세요? 주제 선정이었을 거예요. 어떤 주제를 할지. 근데 여기 다 주제 나왔잖아요. 꼭 내가 알아야 될 게 이거래. 이것만 알면 된대. 그럼 이거 알면 이거 하다 보면 여기서 내용적인 게 요런 게 있대. 그럼 이거 알아가면 깊어지겠죠. 내가 이걸 공부하다 보면 저거까지 알아지겠죠. 아까 내가 중력하다 보면 자유낙하 배우듯이. 그러면은 내가 심화가 됐구나.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독서가 특화된 학교는 여기다 독서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발표가 특화된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가 발표를 한 거지. 발표를 참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수업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 학교들은 발표가 많이 했다. 그거 꼭 써야 돼요. 모든 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 그리고 자료 조사한 내용 그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발표 잘하진 않을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배우되 학교 특색에 맞게 수업 특색에 맞게 이거를 활용할 가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은 그냥 수업만 하시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거 갖다가 탐구 보고서 한 페이지짜리 만들어가지고 그냥 선생님한테 제출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단원마다 내가 공부는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이게 제가 말을 쉽게 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 아이들이 하기에. 그러면 한 페이지짜리로 해서 그냥 전 담임선생님한테 과목선생님한테 낼 것 같아요.
그거 담임 선생님한테도 제출할 것 같아요. 만약에 물리 선생님이 이거 제가 우리 아이가 냈는데 안 써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까 담임 선생님한테 낸다고 했잖아요. 저 진로 활동에 써버려요. 우리 아이가 만약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 갈 거다. 물리다. 그러면은 얘는 본인 진로에 관련된 과목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1년 동안 꾸준히 작성해요. 그렇게 진로 활동에 쓸 것 같아요. 활용 가치는 충분히 지금 세특에 못 쓴다고 하면 담임 선생님을 활용해서 분명히 담임 선생님이 창치 활동 있잖아요. 여기 분명히 써보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그 진로 활동에 꼭 그런 검사나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내가 했던 뭐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담임 선생님이 써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란을 충분히 활용하셔도 돼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어요? 네. 제가 그거 몇 번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담당 그 교과 선생님이 네. 써와봤자 그거 생기부에 안 올려준다고 그러시면서 그냥 어떤 거를 냈는데요? 아니 이제 뭐 배웠을 때 그 네. 진로 쪽이랑 좀 관련이 돼가지고서 따로 보고서를 이제 쓰려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네. 그 본인이 말씀하신 거 외에는 다른 활동 가져온 거는 뭐 생기부에 올려주시지 않는다고 아예. 그거를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요. 네. 일단 활동 자체가 마무리가 됐으면 담임 선생님을 한번 활용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 한번 전해달라고. 통해서. 네, 통해서. 왜 그러냐면 많은 아이들을 상대를 하시다 보면 일부러 그러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한번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1학년 때 그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세요. 2학년 때 쓰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간혹가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1학년 때 했는데 기입이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2학년 때 기회가 생기면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이런 멘트 쓰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버리시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이거 힘과 운동을 했다. 근데 2학년 때 뭐 이제 3학년 때 또 힘과 운동을 하면서 또 뭘 하잖아요. 그럼 이거 버리지 말고 그거랑 묶어서 저 2학년 때부터 이걸 해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면 물리 1, 물리 2 내용을 이렇게 쭉 쓰면서 기입을 하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 1학년 때는 좀 까다로워요.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지금 내년부터 많이 풀려요. 내년부터 많이 써보라고 해요. 약간은. 근데 1학년 때는 조금 약간 선생님들이 좀 그런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